2019년 1월 연재를 시작해 2020년 6월 11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까지 약 6개월간 1차 연중, 그리고 2021년 2월 16일부터 2022년 7월 20일까지 1년 6개월의 긴 시간 동안 연중되었던 작품, 드디어 2022년 9월 20일 296화를 마지막으로 완결났습니다. 지옥과도 같았던 연중에서 돌아와 완결난 명작, 임기 첫날에 게이트가 열렸다. 하나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임기 첫날에 게이트가 열렸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296화 완결까지 보았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만약 자신이 가벼운 소설이 좋고 주인공이 모든 상황에서 잘 나가고 언제나 정답을 택해서 착한 사람은 다 살리고 나쁜 놈들은 다 보여주는 그런 소설을 원한다면 이 소설은 보면 안 되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굉장히 깊이 있고 현실적인 작품이며 주인공과 중요 조연들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든 작품이라 별 생각 없이 가볍게 보는 소설을 원하면 맞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소설 이야기를 해보면 초반부 스토리는 27살의 정치인의 비서 역할을 하던 주인공이 지라고 내보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잡혀가 운 좋게 선거에서 당선되고 임기 첫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있을 때 서울 상공에 게이트가 열리고 괴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세계 수많은 대도시에서 게이트가 열리고 초능력을 각성한 각성자들이 생겨나는 세상에서 살아남은 정치인 중 한 명으로 나라를 구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소설이죠. 우선 주인공이 정치인인 소설이고 배경이 현대의 대한민국이다 보니 현실 정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소설에서 현실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으로 단언하건대 이 소설에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소설 3화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95% 이상이 죽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국무총리 죄다 죽어나가고 그 뒤 그 자리를 이어받는 캐릭터들은 현실과 상관없는 소설 속 오리지널 캐릭터들이죠. 거기에 살짝 스포일러인데 초반부에 나오는 거고 큰 건 아니라 말씀드리면 소설의 정치 모드 때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두 개의 당, 그 좌우 당이 소설 초반부 아예 합당을 해버립니다. 하나의 당이 되죠. 물론 그 당의 라이벌로 완전히 새로운 당이 생겨나고요. 소설에서 좌우 갈라서 싸우고 싶어도 그 좌우가 퓨전을 해서 하나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어지간한 정치병 말기가 아닌 이상 소설 내용으로는 싸울 수가 없죠. 이 말만 들으면 뭐 이런 비현실적인 막장 소설이 다 있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소설에서 수많은 요소와 여러 입체적인 등장인물들, 흘러가는 전개를 통해 그게 개연성 완벽하게 말이 된다는 게 이 소설의 무서운 점이죠. 거기에 뭐 현실에서 문제되는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것도 당장 서울이 무너지고 수백만이 죽은 상황에서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죠. 당장 오늘 먹을 밥, 오늘 살 집도 없는 세상이라 현실 정치 이야기가 나올 구석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까지 조아라의 나는 귀족이다, 카카페의 나 혼자만 레벨업에서부터 영향을 받아 수많은 양산형 현대 판타지 게이트물, 헌터물들은 많이 나왔는데 저도 나름 현대 판타지물을 좋아해서 꽤 많은 작품을 봤지만 그때마다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길드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군대보다 강한 민간 군사업체들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고 암살자 클래스 고위 헌터 한 명만 미쳐서 날뛰면 정치인들은 하루아침에 싹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세상에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막말로 몇몇 고위 헌터들이 손잡고 쿠데타 일으키면 당장 국가가 날아가고 왕정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세계관들이 넘쳐나죠. 차라리 전생자처럼 극소수의 최상위 헌터가 세계를 지배해서 21세기에 왕정이 부활했다 하면 그게 오히려 현실적인 세계관이죠. 거기에 일반적인 헌터물에서 최상위 각성자들을 보면 걸어다니는 전략 핵폭탄입니다. 등장인물들 능력을 가만 보면 혼자서 국가를 멸망시키는 것도 가능해 보이죠. 길거리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략 핵폭탄들이 아무 힘없는 일반인들과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계, 웹소설계에 넘쳐나는 양산형 현대 판타지들은 지금 사회체계는 유지되면서 헌터랑 괴물만 쏙 생겨난 매우 비현실적인 세계관들이죠. 물론 우리는 그 정도는 소설적 허용으로 넘어가긴 합니다. 어차피 소설인데 너무 현실적인 필요는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소설은 그런 비현실적인 부분을 정치인의 관점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양산형 현대 판타지 세계에서 빠질 수가 없는 각성자 등급제, 누구는 A급이다, 누구는 F급이다, 누구는 트리플 S급이다, 사람이 무슨 한우도 아니고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게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인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십시오. 당장 현실에서 재미로 뭐 손흥민 선수는 S급 축구 선수다, 어느 축구 선수는 A급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갑자기 축구 선수 등급제를 시행하겠다 이러더니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한우 도장 찍듯이 등급을 매기고 그거에 따라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에 참고하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이 소설에서 그러한 제도가 생겨나게 되는 과정, 생겨난 이유를 소설에서 매우 자세하고 개연성 좋게 스토리
소설이 전개해서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도 적용 이후 생기는 사회적 부작용, 그 뒤에 벌어지는 사회적 현상 이런 것까지 현실적으로 소설에서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름 많은 현대 판타지물을 봤지만 전생자처럼 아예 소수의 초인들에 의한 왕정이 생겨난 작품들을 제외하고 현대 사회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소설 중에서 세관에 정말 탄탄하고 현실적으로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 소설은 마법소녀 아저씨와 인기 첫날에 게이트가 열렸다 단 2개뿐입니다. 거기에 마법소녀 아저씨는 소설 시작 시점이 게이트가 열린 지 30년 이후이고 간간히 과거 이상으로 세관에 풀어낼 뿐이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룬 소설은 저는 적어도 인기 첫날을 제외하고는 본 적이 없네요. 자, 그럼 이 소설은 현대 판타지 게이트물이지만 정치 이야기만 있고 헌터물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주인공의 능력이 굉장히 상징적인데 주인공이 가진 초능력은 평소에는 일반인이지만 다른 초능력자, 각성자와 신체를 접촉하면 그 대상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주인공은 상황에 따라 일반인이 될 수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각성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소설 초반은 게이트가 열린 직후다 보니 재난물, 생존물 느낌이 강합니다. 대략 정치 30%, 헌터물 70% 정도의 느낌인데 소설 세계관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정치 60%, 헌터물 40% 정도가 되죠. 그리고 소설 후반부로가 끝날 때쯤에는 정치 80%, 헌터물 20% 정도가 됩니다. 뒤로 갈수록 정치 파트가 많아지지만 소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헌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죠. 사실 이 소설에서 제가 가장 뛰어나다고 보는 건 현실적인 스토리나 정치보단 입체적인 등장인물들입니다.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 조연들은 굉장히 입체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표현했으며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게이트 사태라는 초국가적 재난을 겪고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PTSD로 고통받죠. 이 소설에서 너무 현실적이라 어찌 보면 슬프고 호불호가 갈리는 게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죽는 병사는 가장 용감하고 이타적인 병사가 가장 먼저 죽습니다. 이 소설은 착하고 뛰어난 인물들이 모두 살아나는 작품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진짜 다 죽여버리면 소설이 딥다크 피폐물이 되니 다 죽이진 않지만 마냥 행복하게 전개되는 소설은 아니죠. 그러한 상황에서 남겨진 사람들이 받는 고통,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수백의 사람들을 버리고 수백만을 살리기 위해 수만을 포기하고 수천만을 살리기 위해 수백만의 사람들을 외면한 지휘관의 고통, 등장인물들이 진짜 입체적인 게 당장 주인공만 봐도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된 이유가 뭐 썩어빠진 권력자들을 숙청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저 어릴 적 교통사고로 부모님과 한쪽 다리를 잃고 고아의 다리장애인으로 살아오며 더 이상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게 싫어서 권력을 잡으려고 정치인이 된 인물이죠. 그런데 정작 권력을 잡았더니 세상이 망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할 힘도 버릴 힘도 생겨버린 주인공의 인간적인 고뇌. 초반부 주인공은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임기응변에 능하게 나오지만 동시에 인간적이면서 자신이 한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죠. 이러한 입체적인 인물 구성은 단순히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들을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소설을 보면서 민주주의 국가 정치인들을 멍청하고 권위적이게 표현하거나 똑똑하고 냉철하게 그린 소설은 많이 봤어도 이만큼 인간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린 소설은 거의 본 적이 없네요. 물론 왕이나 황제를 입체적으로 그린 작품은 많지만요. 그러한 전개에서 작가님 필력에 대해 말하면 사실 필력이란 게 호불호가 심한 거라 저는 좋게 봤어도 다른 분들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필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명작들에서 필력이 좋다 할 때는 고전문학 느낌으로 좀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말, 즉 현실에서 잘 안 쓰는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설은 그런 게 매우 적고 직선적이고 쉬운 말임에도 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전문학 느낌으로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필력이 좋은 작품들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이 소설은 제가 본 소설들 중에서 필력 순위로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것 같네요. 물론 필력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 별로라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넘어가고 그렇게 입체적이고 탄탄한 개연성을 가졌는데 등장인물들 지능 싸움도 진짜 엄청납니다. 정치물 파트가 많다 보니 등장인물들끼리 눈치 싸움, 지능 싸움도 소설에서 중요한데 제 3자 입장에서 봐도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기 전에는 속아 넘어갈 정도로 등장인물들이 똑똑합니다. 다만 이런 지능 싸움은 중후반으로 갈수록 개인과 개인의 싸움보단 국가와 국가, 단체와 단체가 되어서 똑똑한 개인들의 싸움이 적어져서 약간 아쉽기는 하더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주인공도 정말 똑똑하지만 다른 등장인물들도 똑똑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인공이 이기는 소설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주인공이 당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주인공이 멋지게 활약하는 장면도 굉장히 많은 소설이지만요. 소설을 보면서 두 차례나 연중이 있었던 작품이라 연중 이후 재연재 때 작가님 폼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완결도 좀 급하게 별거 없이 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혀 쓸데없는 걱정이었고 마지막 완결까지 큰 의미를 주고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이고 깊이 있고 탄탄한 현대 판타지 게이트물이었습니다. 등장인물들도 입체적이고 똑똑하고 스토리도 탄탄하고 그러면서 전개 속도도 그닥 느리지 않죠. 물론 가벼운 소설, 주인공이 잘 나가고 착한 사람들은 행복하고 나쁜 놈들은 벌받는 그런 소설을 원하면 맞지 않지만 깊이 있고 현실적인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일단 소설에서 연애 요소는 사실상 없습니다. 주인공 주변에 여자가 많긴 한데 그건 그냥 등장인물들이 많다 보니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아진 거고, 주인공과 다른 여자 캐릭터들과의 관계도 남자 대 여자의 관계가 아닌 인간 대 인간의 관계입니다. 달달한 로맨스를 기대하거나 하렘을 기대하면 맞지 않습니다. 제가 매기는 인기 첫날에 게이트가 열렸다의 평점은 세계관 4점, 스토리 전개 3.5점, 필력 4점, 주인공의 지능 4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4점, 스토리의 깊이 매우 무거움, 등장인물들의 입체성 매우 입체적입니다. 리뷰 총평은 현실적인 현대 판타지 게이트물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봐야 하는 작품입니다.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작품입니다.